특정 극단적인 상황에서 죽는 것이 어떤 것인지 궁금한 적이 있습니까? 몸과 마음은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반응하는가? 오늘 우리는 익사부터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까지 특정 시나리오에서 삶의 마지막 순간에 경험하는 감각, 고통, 경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연구, 생존자 증언 및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이 비디오는 우리가 죽음에 직면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깊이 있고 생각을 자극하는 시각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구체적이고 놀라운 상황에서 죽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세요. 매 순간을 즐기고 동영상 내내 좋아요를 남기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플랫폼에서 더 유익하고 품질 높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정 상황에서 죽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궁금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생존한 희생자들의 연구와 증언을 바탕으로 삶의 마지막 순간에 경험하는 감정에 대한 보고서와 연구를 살펴볼 것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영상의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익사. 익사는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의 방법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지만 호흡이 실패할 때 발생하는 극도의 공포감 때문에 확실히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 중 하나입니다. 포츠머스 대학의 생리학자이자 해양생존 전문가인 마이크 티프턴은 익사는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 중 하나가 아닐 수도 있지만 숨을 쉴 수 없을 때 찾아오는 엄청난 공포 때문에 극도로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티프턴은 바다에서 익사하는 대부분의 사건은 수영을 잘한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매우 잔인한 사건이라고 설명합니다. 익사하는 동안 머리를 물 위로 유지하려는 필사적인 투쟁이 시작되어 피해자가 도움을 청할 수 없게 됩니다. 종종 시체는 마치 보이지 않는 사다리를 잡으려는 것처럼 손을 약간 다든 채 똑바로 선 자세로 발견됩니다. 피해자가 마침내 물에 빠지면 그는 가능한 한 오랫동안 보통 30에서 90초 숨을 참으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 물을 흡입하면 심한 기침이 발생하고 더 많은 물이 배로 유입됩니다. 이 과정은 혈액의 산소 공급을 차단하고 기도의 자결감과 찢어지는 듯한 느낌을 일으키며 놀랍게도 이상한 고요함과 평온함을 선사합니다. 이러한 평온함은 뇌의 산소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며 결국 심부전과 뇌사로 이어집니다. 이 정보가 인상 깊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참수. 섬뜩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참수는 가장 빠르고 올바르게 시행된다면 가장 고통스럽지 않은 죽음의 방법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간두대와 같은 특수장치를 사용해도 머리가 잘린 후에도 몇 초 동안 의식이 지속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1991년 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뇌는 약 2.7초 만에 남은 산소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비율을 인간으로 환산하면 약 7초의 의식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프랑스 혁명 당시 처형 당시 목이 잘린 후 최대 30초 동안 눈썹과 눈의 움직임이 보고된 바 있지만 그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사후 반사 작용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 디테일이 궁금했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불에 타는 것은 인퀴지션의 지옥 같은 불이든 단순한 우발적 화재이든 관계없이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즉시 강렬한 열과 연기가 머리카락과 눈썹을 태우고 빠르게 목과 호흡기로 전이됩니다. 불이 피부에 도달하면 매우 강렬한 신경 반응을 일으키며 이는 조직 염증으로 인해 악화됩니다. 3도 화상의 경우 표제 신경의 파괴로 인해 국소 민감도가 감소하지만 그 과정은 여전히 극도로 고통스럽습니다. 텍사스 대학의 데비드 헌던 박사는 심각한 화상은 어떤 상황에서도 끔찍할 정도로 고통스럽다고 설명합니다. 흥미롭게도 화재 시 가장 큰 위험은 화염뿐만 아니라 유독가스이기도 합니다. 1996년 노르웨이 연구에 따르면 286명의 치명적인 화재 피해자 중 75%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으며 일산화탄소 중독은 두통, 현기증을 유발하고 몇 분 내에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남겨주시고 계속 팔로우해주세요. 심정지. 심장마비는 자연스러운 죽음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극도로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증상은 약 6시간 전에 나타나며 특히 여성의 경우 피로, 소화불량 또는 경련과 혼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슴 통증은 마치 코끼리가 가슴 위에 앉아 있는 것처럼 강렬한 압박감으로 묘사되며 턱, 등, 팔로 퍼질 수 있습니다. 의료 지원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신속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제 시간에 병원에 도착한 환자의 85%만이 생존합니다. 심장이 멈춘다고 느끼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약 10초 내에 의식을 잃고 몇 분 내에 사망하게 됩니다. 이 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출혈로 인한 사망은 부상 정도에 따라 심각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캐나다 캘거리 대학교의 존 박사에 따르면 사고로 대동맥이 절단되면 몇 초 안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 작은 동맥이나 정맥에 부상이 발생하면 그 과정은 몇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여러 단계의 출혈성 쇼크를 겪게 됩니다. 성인의 혈액량이 5리터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750ml가 손실되면 가벼운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1.5리터의 손실로 사람은 호흡이 빨라지면서 약점, 갈증 및 불안을 느낄 것입니다. 2리터에 도달하면 피해자는 혼란, 현기증을 경험하고 결국 의식을 잃게 됩니다. 출혈성 쇼크 생존자들의 보고에서는 두려움부터 으스스한 평온함까지 다양한 감각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영상의 이 부분이 이러한 과정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눌러주세요. 감전사. 가정 내 사고에서 감전사로 인해 방전으로 인한 심장 정지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시에서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가정에서 감전사를 당하는 피해자의 92%가 부정맥으로 사망해 약 10초 만에 의식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전압 회로에서는 의식이 순간적으로 발생하는데 이는 처형시 전기의자에서도 사용된 효과입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충격을 받은 경우가 많고 강렬한 전기열로 화상을 입은 경우도 많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를 남기고 계속 시청해주세요. 하이트 스테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은 자살, 사고, 살인 사건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치명적인 추락 피해자의 75%는 145m 이상의 높이에서 추락할 때 속도가 200km/h에 도달할 수 있으며 몇 초 또는 몇 분 내에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 원인은 지형의 유형과 사람이 땅에 부딪히는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머리를 땅에 부딪히는 낙상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이는 10m 미만의 낙상과 25m 이상의 낙상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높이 75m, 시속 120km의 샌프란시스코 다리에서 추락한 자살자 100명을 분석한 결과 사망자 대부분은 폐허탈, 심장폭발, 심한 골절 등 복합적 외상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존자들은 추락하는 동안 시간이 느려지는 것처럼 보였고 자연스러운 본능으로 인해 발로 착지하려고 했으며 이는 내부 장기를 보호하지만 사지와 척추에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이 부분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치명적인 주사. 독극물 주사는 1977년 전기의자에 대한 보다 인도적인 대안으로 만들어졌으며 미국에서는 사형집행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절차는 마취제, 판쿠로늄, 호흡계 마비, 마지막으로 심장 기능을 거의 즉각적으로 정지시키는 염화칼륨의 세 가지 약물을 순차적으로 투여하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과정은 빠르고 평화로운 죽음을 보장해야 하지만 사형수들이 마지막 약을 투여한 후 경련을 일으키거나 일어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목격자들의 보고가 있습니다. 마이애미 밀러 의과대학의 레오니다스 박사에 따르면 이는 마취에 저항하는 일부 수감자들에게는 마취제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보가 관심을 끌었다면 영상을 즐겨주세요. 교수형. 교수형은 자살과 처형 모두에서 널리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교수형에 의한 사망은 밧줄의 압력으로 인해 뇌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어 피해자가 약 10초 안에 의식을 잃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매듭이 적절하게 조정되지 않으면 사망은 느리고 고통스러울 수 있으며
피해자는 질식으로 인해 최대 15분 동안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어떤 경우에는 빠르지만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변동성을 나타냅니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폭발적인 감압. 폭발성 감압은 일반적으로 수영선수, 조종사 또는 우주비행사가 직면하는 극한 상황과 관련된 드문 현상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주변 기압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폐가 걷잡을 수 없이 확장되고 가스 교환을 담당하는 섬세한 조직이 찢어질 때 사망이 발생합니다. 피해자가 숨을 참지 못하거나 제때 반응하지 못하면 뇌 손상이 악화될 수 있고 혈액과 폐의 산소가 급격히 감소하며 조직의 수분 증발로 몸이 붓기 시작한다. 결국 혈류의 증기 거품이 형성되어 순환이 차단되고 호흡기는 1분도 채 안 되어 기능을 멈춥니다. 나사 조종사와 전문가를 포함한 생존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처음에는 가슴에 심한 통증이 느껴지다가 폐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 뒤따르며 약 15초 안에 의식을 잃습니다. 1960년대 동물 실험에서는 피해자를 90초 미만으로 구속하면 영구적인 손상 없이 생존할 확률이 더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설명이 흥미로웠다면 영상을 즐겨보세요. 최종 고려사항 및 추가 고찰. 이 비디오 전반에 걸쳐 우리는 익사부터 참수, 화재, 심장마비, 출혈, 감전사, 추락, 독극물 주사, 매달기, 폭발성 감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죽음 방식을 탐구하고 각 방식에 관련된 감각과 신체적, 신경학적 과정을 조사합니다. 이러한 각각의 상황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인간의 몸과 마음의 복잡성을 드러내며 존재의 한계와 삶의 본질적인 가치를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화합니다. 과학적 연구와 생존자들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이 정보는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윤리, 안전 및 응급의학의 발전에 대한 깊은 성찰을 불러일으키는 역할도 합니다. 극한 상황에서 신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예방 및 치료 방법을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종치료의 시행 절차 및 인간화에 대한 관련 토론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 우리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신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마음이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탐구합니다. 이러한 각 시나리오는 우리 존재의 복잡성과 죽음 앞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취약성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이 정보는 삶의 가치와 서로를 돌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초대합니다. 이제 귀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방법 중 어떤 방법이 가장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에 의견을 남기고 의견을 공유하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시고 친구들과 공유하시고 더 유익하고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보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까지